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신호등입니다. 듣고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당신에게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살이 잘 안 빠진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리 밥을 줄이고 운동을 해도 배만 볼록해지는 경우 많으시죠? 혈당 수치도 자꾸 오르고 피곤함은 늘어만 갑니다. 나만 그런가 하고 불안해지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몸속 세포에서 시작되는 변화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아침 소금물 습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알아보시죠.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체중이 쉽게 빠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식사를 줄여도 운동을 해도 배만 불러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은 우리 몸속 세포에 있습니다. 세포가 젊을 때처럼 말랑하지 않고 점점 돌처럼 굳어가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양분이나 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혈당은 높아지고 남은 당은 뱃살로 쌓이게 되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구나 자책하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세포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애써도 체중이 안 빠진다면 혹시 세포가 굳어진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의 세포는 수분과 미네랄로 채워진 작은 주머니와 같습니다. 이 주머니가 말랑말랑해야 영양분도 들어오고 노폐물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지고 통로가 좁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탄력을 잃듯이 말이죠. 그러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 혈액 속에 그대로 떠다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쓰이지 못한 당은 간과 내장 주변의 지방으로 쌓입니다. 특히 뱃살로 집중되는 거죠. 운동을 해도 이 지방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자체가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니까요. 저희 이웃 김정수님 올해 72세인데요. 예전엔 조금만 덜 먹어도 금방 몸무게가 줄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조심해도 배만 남더랍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도 반 공기만 드시는데 체중계 숫자는 꿈쩍도 안 하더래요. 더 속상한 건 혈당 수치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을 넘어서면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계단도 일부러 오르내리며 운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몸무게는 그대로였고 오히려 무릎만 아프기 시작했죠. 병원에서는 식단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먹는 양을 최대한 줄인 상태였기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 강좌를 듣게 되셨는데 거기서 세포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딱딱해지면서 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설명이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 세포가 늙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책감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약국에서 미네랄 영양제도 사보고 건강식품도 먹어봤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부담스러웠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침 소금물 이야기를 듣게 되셨고 반신반의하며 시도해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뱃살과 혈당 문제는 세포의 유연성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되돌릴 방법이 있느냐? 네, 다행히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미네랄을 되찾는 일입니다. 살이 안 빠진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원인을 세포에서 찾아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습관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굳는 이유 중 하나는 미네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에서 얻는 미네랄 흡수력이 떨어지고 세포 통로는 점점 닫혀버립니다. 그럼 당과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당은 오르고 몸은 점점 피곤해지는 거죠.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이 미네랄들이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나트륨은 세포막 전체에 전기 신호를 보내서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짜게 먹지 말라는 말만 들으니 소금을 무조건 줄이게 되고 오히려 미네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너무 짜게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의 천연 미네랄은 오히려 세포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 마시는 겁니다. 이 소금물 속의 미네랄이 세포의 문을 두드려서 닫혀있던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은퇴 교사였던 박영호님, 올해 68세입니다. 혈당 때문에 걷는 것도 금방 지쳐 힘들어 했는데요. 아침마다 혈당약을 먹고 있었지만 공복 혈당이 130을 웃돌았습니다. 식후에는 180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산책을 나가면 10분도 못 가서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아 속상해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체력이 받쳐주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는 약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약을 더 먹는 게 싫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학교 동료 선생님한테서 아침 소금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소금이 혈압을 올린다고만 알고 있어서 의아했지만 천연 미네랄이 세포를 활성화한다는 설명을 듣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1000mg을 손가락 끝으로 아주 조금만 집어넣어 마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랍니다. 3주째에는 산책할 때 숨이 덜 차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 앞 언덕을 오를 때마다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2달쯤 지나서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했는데 공복 혈당이 11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식단이나 운동량을 크게 바꾼 것도 아닌데 수치가 좋아진 거니까요. 살이 바로 빠진 건 아니었지만 몸에 활력이 돌아온 게 먼저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친구들과 한 달에 2번씩 가까운 산에 오르고 계십니다. 이처럼 소금물 한 잔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고 시간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아주 조금을 타서 드세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정말 한 꼬집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뱃살이 서서히 줄어들고 둘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셋째, 피부가 맑아지고 넷째, 붓기가 빠지며 다섯째, 변비까지 해결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서 노폐물을 내보내고 영양분을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즉, 몸 전체가 균형을 되찾는 거죠.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떠다니던 당이 줄어들면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겁니다. 동시에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신진대사도 빨라집니다. 쌓여있던 내장 지방이 조금씩 분해되기 시작하고 뱃살도 천천히 빠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몇 킬로그램씩 빠지는 건 아니지만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바지 허리가 느슨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또 신기한 건 피부 변화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지면 피부 세포도 함께 좋아집니다.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회복되면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칙칙했던 안색이 맑아집니다. 나이든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운데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화장품을 덜 발라도 되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붓기도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면 다리가 무거운 분들 계시죠? 이건 체내 수분 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 안팎에 물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해서 한쪽에만 물이 고이게 됩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수분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물이 빠지고 붓기가 사라지는 거죠. 변비 해결은 덤입니다. 미네랄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한 천일염을 쓰면 장이 부드럽게 움직여서 배변 활동이 편해집니다. 오랫동안 변비약에 의존하던 분들이 소금물로 자연스럽게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75세 최선희님은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변비와 다리 붓기로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화장실에 한 번 가려면 30분씩 앉아 있어야 했고 저녁이면 종아리가 통나무처럼 부어올라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변비약을 처방받아 먹었지만 약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처럼 나와서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안 먹으면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니 괴로웠죠. 다리 붓기는 저녁마다 남편한테 마사지를 부탁했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이 부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아침 소금물을 권하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3일째부터 화장실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랍니다. 일주일 후에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생겼고요. 한 달쯤 지나니 다리 붓기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저녁에 신발을 벗어도 발등에 자국이 안 남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장사 준비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다리가 덜 아프다는 거죠. 요즘은 손님들한테도 소금물 이야기를 자주 하신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 그게 바로 소금물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변화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하신가요? 최소 일주일 이상 꾸준히 하면서 작은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효과는 차근차근 누적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좋은 것을 주면 반드시 좋은 반응으로 답해줍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어떤 소금을 써야 하나요? 모든 소금이 같은 건 아닙니다. 정제염 흔히 마트에서 흔히 사는 하얀 소금은 거의 나트륨뿐이라 효과가 미약합니다. 정제염은 화학적으로 가공해서 나트륨만 99% 이상 남긴 겁니다. 미네랄은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염화 나트륨만 남은 거죠. 반면 천일염 핑크솔트 죽염 같은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서 만든 거라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핑크솔트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캐낸 암염인데 80가지가 넘는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고온에서 구워낸 거라 미네랄이 더 농축돼 있고 알칼리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꼭 비싼 소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효과의 차이는 크지 않고 중요한 건 꾸준히 마실 수 있느냐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일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값이 비싸다고 해서 효과가 2배, 3배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담 없이 매일 쓸 수 있는 소금이 가장 좋은 소금입니다. 70세 오창수님은 처음에 히말라야 소금을 비싸게 사서 시작했습니다. 건강식품 매장에서 300g에 2만 원이 넘는 핑크솔트를 샀는데 아까워서 조금씩만 쓰게 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효과도 잘 못 느끼고 금방 흥미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그 가격이 계속 부담돼서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더 올라 있는 걸 보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마트에서 천일염 1kg을 5,000원에 샀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넉넉하게 쓸 수 있었고 매일 아침 빠뜨리지 않고 마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혈당을 재봤는데 확실히 떨어져 있더랍니다. 히말라야 소금을 쓸 때는 효과를 못 느꼈는데 천일염으로 꾸준히 하니까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소금의 종류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직접 경험한 거죠. 지금은 효과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걸 느끼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집에 있는 천일염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사용하시고 고급 소금보다는 꾸준히 쓸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천일염도 브랜드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데 굳이 비싼 걸 살 필요 없습니다. 마트 자체 브랜드 천일염이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천일염을 살 때 습기가 적고 알갱이가 고른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너무 습하면 덩어리져서 쓰기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사서 쓸 때는 물에 한 꼬집 넣어봐서 맛을 확인해 보세요. 너무 쓰거나 이상한 맛이 나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지금 당장 주방 찬장을 열어보세요. 거기 있는 천일염으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법과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한 꼬집이 얼마냐고요?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정도면 됩니다. 대략 0.5g에서 1g 정도입니다. 처음엔 더 적게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안이 되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자극이 됩니다.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손을 넣어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전날 밤에 보온병에 물을 담아두면 아침에 딱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일어나서 양치하고 화장실 다녀온 뒤 바로 마시는 겁니다. 아침밥 먹기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일 때 마셔야 미네랄이 빠르게 흡수되고 세포를 깨우는 효과가 큽니다. 천천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단숨에 들이켜지 말고 조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면 위장에 부담도 없고 흡수도 잘 됩니다. 급하게 마시면 속이 메스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꼭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을 때 나트륨을 갑자기 늘리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 약을 드시는 분들도 약과 소금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세요. 잘못하면 속쓰림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거나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마시면 위장이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넣고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66세 윤미자님은 처음에 소금을 많이 넣어 마셨다가 속쓰림을 겪었습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한 번에 1스푼씩 넣어 마셨는데 30분 후부터 속이 쓰리고 메스꺼웠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해서 후회하셨죠? 혹시 소금물이 자기 몸에 안 맞나 싶어서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금만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서 물에 탔더니 거의 맛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마시고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뒤 조금씩 양을 늘렸습니다. 2주째부터는 엄지와 검지로 한 꼬집 정도 넣어 마셨고 그때부터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달라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원래 건조해서 각질이 잘 일어나고 화장이 들뜨곤 했는데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화장이 잘 먹더랍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즘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 수치도 좋아져 있었습니다. 원래 수축기 혈압이 145 정도였는데 135로 떨어져 있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했냐고 물어봐서 아침 소금물 이야기를 했더니 신기해 하시더래요. 소금을 먹는데 혈압이 떨어지다니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천일염의 미네랄 균형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무리하지 않고 몸의 신호를 잘 살펴가며 실천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정도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이상이 없으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마신 후 30분 정도는 다른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미네랄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후에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식사는 예전과 똑같이 하시면 되고 특별히 식단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건강한 식사를 하면 효과가 더 좋겠죠? 채소를 많이 드시고 가공식품은 줄이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소금물 효과와 시너지가 납니다. 하지만 억지로 식단을 바꾸려다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안 좋으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운동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소금물로 세포가 깨어나면 운동 효과도 더 잘 나타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잘 쓰게 되니까 같은 운동을 해도 지방이 더 잘 타는 거죠.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씩 동네를 걸으시거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소금물을 마시고 갈증이 난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땐 물을 더 마시면 됩니다. 소금물은 아침에 한 번만 마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미네랄이 온몸에 잘 퍼지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갑니다. 속쓰림이나 어지럼증, 메스꺼움 같은 이상 신호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하루 이틀 쉬었다가 소금 양을 더 줄여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몇 번 시도해도 계속 불편하다면 소금물이 안 맞는 체질일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음식을 더 짜게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소 식사는 여전히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소금물은 세포를 깨우는 용도이고 식사 때 과도한 염분 섭취는 여전히 해롭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해야 하냐고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고 유지되면 계속 하셔도 되고 목표를 달성하면 중단하셔도 됩니다. 다만 갑자기 끊지 말고 서서히 줄여가는 게 좋습니다. 매일 하던 걸 격일로 하고 그 다음엔 일주일에 3번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이세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미네랄이 더 빠져나가니까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 활동량이 줄면 소금 양을 조금 줄여도 됩니다. 몸 상태와 계절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면 귀찮아서 빠뜨리기 쉬운데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챙겨주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면서 건강을 되찾은 사례도 많습니다. 자녀들한테도 권해보세요. 젊을 때부터 세포를 건강하게 관리하면 나중에 더 좋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도 추천합니다. 달력에 매일 체크 표시를 하거나 간단한 일기를 쓰세요. 몸무게 변화, 혈당 수치, 컨디션 같은 걸 적어두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니까 기록이 없으면 변화를 못 느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세포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십 년 동안 굳어온 세포를 며칠 만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은 꾸준히 해봐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확실히 경험하실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소금물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몸이 좋아지고 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남의 말보다 내 몸의 신호를 믿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뱃살과 혈당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볼록해진 배를 보며 한숨 쉬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을 때마다 걱정이 커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인을 세포에서 찾아보고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 부담 없고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살 필요도 없고 복잡한 식단 관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만 넣으면 됩니다. 1분이면 충분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분들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수님처럼 뱃살과 혈당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도 있고 박영호님처럼 산책할 때 숨이 덜 차는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최선희님처럼 변비와 붓기가 해결될 수도 있고 오창수님처럼 혈당 수치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윤미자님처럼 피부까지 맑아지는 기쁨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체질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세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실천 한 꼬집의 소금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볍고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주방 찬장에 있는 천일염을 꺼내세요. 컵에 미지근한 물을 따르세요. 소금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 넣으세요. 천천히 마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기대해 보세요. 바지 허리가 느슨해져 있을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피부가 맑아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든 그건 여러분이 세포에 보낸 사랑의 결과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 소금물 한 잔을 선택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선택하세요. 그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세포는 여러분이 돌봐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포에게 미네랄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세포가 깨어나면 몸이 달라집니다. 몸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